자, 이번 시간은 정보가치에 관한 계산 문제를 보겠는데요. 교재는 48페이지고요. 정보가치 계산 문제 푸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정보가치 계산 문제 푸는 틀이 1번과 2번 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계산 문제는요, 가장 먼저 현재 가치부터 구하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똑같은 말이 바로 매매 가격, 매매 가격. 따라서 같은 말로 매매 가능 가격입니다. 또 똑같은 말로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보가치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계산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항상 여기서 1년 후에 어떤 혁신 도시가 들어선대요. 2년 후에 들어선대 항상 미래 가치가 제시됩니다. 1년 후 또는 2년 후 미래 가치. 그러면서 자, 확률이 반반이다. 6대 4다 해서 확률도 제시가 돼요. 확률. 그래서 이만큼 자료가 모두가 1년 후 또는 2년 후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현가화시키자. 따라서 포인트는 현가화시키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현가화시킬 때 쓰이는 공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죠. 즉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다. 이 공식을 반드시 쓰게 됩니다. 얘가 필요해요. 이때 자, R은 다른 말로 할인율이죠. 다른 말로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할인율이 제시되고요. 다음에 N성은 바로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이 공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가치를 구하는 것은요. 자,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정보가치는 이꼴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자, 확실 빼기 불확실이다. 즉,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부산 가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 빼기 불확실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푸는 틀은 뭐지?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현가화 시켜주고 정보 가치는 확실 빼기 불확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았다면 지금부터 어떤 계산 문제인지 그대로 여기다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프린터 보시면서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볼까요? 마지막 문제죠. 5번 문제입니다. 5번. 1년 후 인근 지역에 혁신 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1탄의 토지가 있다. 다음 조건이면 얼마의 가격으로 두 가지를 묻네요. 이 토지를 첫 번째, 얼마에 매매가 가능하며 두 번째, 정부 가치는 얼마인가? 두 개를 묻죠. 얼마에 매매가 가능하며 요거 묻고 다음에 정보 가치는 얼마인가? 각각 매매 가능가액과 정보 가치를 각각 구하시오. 자, 박스 자료 봅니다. 항목 3개. 첫 번째, 1년 후 혁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은 50%죠.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설 확률은 나머지 50%입니다. 반반이죠. 두 번째, 혁신도시가 들었으면 해당 토지 가격은 4억 6천만 원 되고요. 안 들었으면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때 세 번째,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은 15%이다. 자료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요 자료를요, 이제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1년 후면
혁신 도시가 들어선대요. 그래서 혁신 도시가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두 가지잖아요. 자료를 보게 되면요, 만약 혁신 도시가 들어서면 토지 가격 4억 6천만 원이죠. 자, 들어서지 않는다면 토지 가격은요, 3억 4,500입니다. 여기까지 자료가 나왔고, 확률은요, 50%, 50%, 반반이죠. 그래서 곱하기 0.5. 곱하기 0.5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 가처분 확률, 바로 1년 후 미래 가처분 확률 각각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가치,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키자. 현재 가치 구하자. 자, 이럴 때 공식이 있죠. 자, 공식 보게 되면요. 1년 후니까 기간은 몇 년? 1년.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할인율 또는 요수는 15%니까 15%. 그러면 0.1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정리할 수 있겠죠. 1.15의 1성분의 1이니까 그대로 암산 되겠네요. 어떻게 정리가 된다? 1.15분의 1성분의 1이니까 1성은 하나만 1.15분의 1 이걸로 현가화시킵니다. 현가화시키자. 따라서 현가화시킨다 곱하기 1.15분의 1 곱하기 1.15분의 1 이렇게 현가화시켜요.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요. 위에 것 계산하게 되면 얘가 2억이 나와요. 얘가 2억 맞습니까? 2억 맞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1억 5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이 전체 가치입니다. 전체 가치. 합하니까 얼마? 3억 5천입니다. 따라서 확률이 반반일 때 이때 매매될 수 있는 매매 가격은 얼마? 3억 5천입니다. 나왔습니다. 3억 5천. 얘가 현재 가치고 매매 가격이고 시장 가격입니다. 그럼 이 3억 5천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불확실하게. 왜? 확률이 반반이면 불확실하겠지. 확률이 반반이니까. 그래서 불확실할 때 가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대로 3억 5천입니다. 그럼 이제 확실만 가면 되겠네요. 확실히 뭡니까? 100% 확실해요. 100%. 얘는 100% 확실합니다. 100% 들었으면 돼요. 확실하면요. 여기서 확률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반이 아니고 혁신도시가 들어선다 100%죠. 100%. 얘가 100%면 얘는요. 제로가 되지. 그럼 0은 곱하나만 하니까 얘는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100%가 다르면 1이죠. 1입니다. 1. 따라서 4억 6천만 원이 100% 될 것을 현가화 시키니까 금액은 얼마가 된다? 바로 4억입니다. 따라서 100% 확실하다면 이때는요. 현재 가치가 4억이 됩니다. 4억. 따라서 확실할 때 가치가 얼마가 나왔다? 4억입니다. 그러면 확실 빼기 불확실하게 되면 이 차이가 바로 정보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보가치가 얼마가 나온다? 차익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따라서 결국 자 시장 가격은 얼마? 3억 5천. 정보가치는 얼마? 5천만 원. 그래서 지문 보게 되면 정답 몇 번? 2번요. 2번. 시장 가격 3억 5천. 정보가치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는데요. 참고로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풀었습니까?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대요. 1년 후. 그러니까 몇 성? 1성. 근데 우리 시험은요. 어디까지 물었다? 1년이 아니고요. 2년 후에. 그러면 몇 성? 2성. 2성이 되겠네요. 우리 시험은요. 2년 후까지 물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2년뿐 아니라 3년 뒤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점점 어려지면요. 3성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년까지? 2년까지 물었거든요. 2년까지. 그래서 2년까지는 빨리빨리 구하시고요. 더 어려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3년 후가 나온다면 또 3성까지 계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실제로 이제 시장은요, 여기까지 진도가 끝난 거나 다름없지만 추가 목차이죠, 추가 목차. 자, 추가 목차 보게 되면 4번.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 얘가요,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요, 우리 시험과 관계되기 때문에 시험에 관계 없다면 제가 이런 걸 설명도 안 하겠지만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고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하면 끝이 나겠는데, 첫 번째, 단기가 뭡니까? 장기가 뭡니까? 해서 의. 자, 의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단기가 뭡니까? 장기가 뭡니까? 이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론 넘어가서 그대로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의부터 볼까요? 자, 단기, 장기의 차이는요. 기간이 얼마가 될까요? 1년이면 단기, 또는 장기는 5년, 10년. 이렇게 절대 숫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자, 회계학에서는 숫자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좀 경제학이거든요. 경제학 관점에서 단기랑 장기는 숫자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숫자가 안 들어간다. 그럼 뭐가 들어가죠? 따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 개별 기업가. 시장 전체를 말해요. 따라서 숫자와 관계없이 개별 기업과 시장 전체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의의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시험을. 우리 시험은 어떻게 연결되지? 얘가요. 최근에 2번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지대로 내서 준지대. 그래서 준지대 하게 되면 우리 교재 요약집 먼저 봅니다. 요약집이 언제 나오죠? 56페이지요. 여러분들이 요약집 56페이지 보세요. 자, 56페이지 폈습니까? 56페이지 보니까 첫 줄. 마샬의 준지대. 나왔죠. 그렇죠. 마샬의 준지대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지들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 단기와 전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개별 기본 뭐라고 나왔죠? 추가 설비. 자, 추가 설비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 바로 단기가 되고요. 추가 설비를 하는 경우는 장기가 됩니다. 단기, 장기. 또 시장 참 들어본다면요, 경쟁시장, 경쟁기입니다.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입 못해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다. 얘가 단기가 되고요. 경쟁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얘를 장기라고 봅니다. 장기. 이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얘만 잘 따라오시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 자, 공장이 있다. 자, 이 공장이 뭘 만드냐면요, 얘를 만들어요. 자, 제가 그림은 뭘 그렸죠? 아는 분 아시던데. 얘가 뭡니까? 요즘 많이 보죠? 바로 킥보드. 킥보드. 요즘 킥보드는 전부 다 이거잖아요. 전기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킥보드가 최근 거 말고 한 아주 오래전에 애들처럼 킥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면 이제 이 킥보드를 처음 만드는 공장은 불안합니다. 왜?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자금을 투입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 풀려버리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아버리면 한 방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제품,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킥보드를 딱 만들었더니 기가 막히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전국적으로 킥보드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킥보드를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큰 돈 법니다. 얘가 뭐죠? 단기. 따라서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이것을 준지대라고 불러요. 준지대. 그러면 자, 준지대를 해석하면요, 여러분 지대는 아시죠? 지대가 뭐 말합니까? 토지 사용료. 그러면 토지 사용료인데 토지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토지는 아닌데 토지처럼 취급한대요. 토지가 아닌 게 토지처럼 취급하니까 뭘 말하지? 얘는 바로 기계나 생산 설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초과에는 이 공장이 돈 번 거잖아. 기계나 설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단기 얻게 되는 엄청난 초과 이윤이 바로 준지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공장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팔리니까 공장이 부족합니다. 부족이요. 그래서 어떡하죠? 제2공장, 제3공장 이렇게 공장을 확장하죠. 뭐지? 추가 설비. 따라서 추가로 그래서 공장을 2공장, 3공장 더 짓자. 자, 지을 수가 없는 이 자체가 뭐지? 단기. 추가로 2공장, 3공장 짓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장기입니다. 장기. 구분되시겠죠? 다음에 시장 전체로 본다면요. 전체. 그러면 킥보드가 너무 잘 되게 되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돈 된다 하면요, 경쟁업체가 벌떼처럼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 경쟁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등등 했어요. 많은 회사가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경쟁회사가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면요, 얘가 지금 크게 먹고 있잖아요. 얘가 뭐지? 단기. 그러나 경쟁회사가 이제 진입합니다. 진입하게 되면 공장 부지도 확보하고 운영을 다 짓잖아요. 진입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장기.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자, 초과 시설을 설치 못해 단기, 진입 못해 단기. 그러나 확장을 하거나 경쟁사가 들어서게 되면 장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쟁회사가 A 회사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하면 이 회사는 단기에 얻었던 큰 존재대 초과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집니다. 어떻게? 적어져요. 시장이 진입하는 경쟁 때문에 점점점 초과는요 감소되고 나중에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종구조로 초과는 없게 된다. 따라서 존재하게 되면 꼭 비교합니다. 존재되는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죠. 항상 존재되는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단기. 장기는 경쟁 때문에 치열하죠. 이것 때문에 점점 감소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준질에만 나왔다면 얘는 뭐부터 떠올려? 단기에만 발생하고 장기에는 준질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우리 책을 볼까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게 되면 마샬의 준지대, 동그라미 1번. 준지대란 토지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등 같은 생산 설비에서 생기는 생산 요소의 초과율, 보수를 말해요. 그래서 4번 내려가요. 4번. 준지대는 토지 2배의 생산 요소에서 표시되는 소득인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요거 중요하죠. 밑줄 하세요. 단기적으로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그래서 단기 동그라미. 준지대는 단기에만 발생이 되고 장기에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시험은 준지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지껏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함정이 뭐지? 자, 요 문장 조심하세요. 준지대는 자, 과거 우리 시험은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틀렸지. 장기는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오로지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X.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또 집한 보게 되면요, 토지가 아닌 기계나 생산 설비가 얻게 되는 단기에 얻는 초과율. 이것을 뭐라고 하죠? 준지대인데 얘를 싹 바꿨어요. 이것을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이것도 틀렸지. 얘가 아니고 뭐지? 준지대.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가 뭔지, 장기가 뭔지 요거 딱 보시면서 뭘 떠올려? 준지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뭐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자, 커피 전문점. 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초기에. 스타벅스. 서거기 있죠. 자, 아주 오래전에요.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들어오게 되면요, 누구든지 크게 돈 벌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돈 된다 하니까 자꾸 들어와요. 경쟁회사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커피 체인점이 자꾸 막 들어서니까 지금은 동네마다 너무 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점점점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금은 적자를 봐.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느낌이 오죠. 어떤 사업이건 언제 들어가자? 초기에. 초기에 딱 시장에 진입해야지 이때 단기에 크게 먹잖아요. 이게 바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초기를 잘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얘가 뭐지? 속칭 블루오션이죠. 초기 빨라야 됩니다. 초기에 사업을 잡자 하면 크게 먹어요. 그렇다고 사업은 끝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왜? 끝까지 가게 되면 자꾸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자꾸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어느 선에서 여기서 딱 털어야 됩니다. 왜? 시장에 자꾸 들어오기 전에 좋을 때 박수 칠 때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남들이 막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피 받고 탁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들어오더라? 이때 들어와야 되는데 남들이 돈 된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떼거지로 여기서 왕창 몰려버리니까 돈 못 벌잖아요. 빨리 선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되면서 피택이죠. 얘가 뭡니까?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사업은요,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초기 빨라야 됩니다. 초기에 선점해서 잘 벌어먹고, 잘 번다는 건 뭐지? 준지대. 잘 벌고, 영하는 거 없어. 단기에 확 챙겨먹고요. 남들이 막 들어온다는 눈치가 딱 뜰 때 딱 털어버리고, 빠지면요, 가장 돈을 잘 벌 수가 있잖아요. 이가 바로 준지대입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인데요. 얘는 또 왜 공부할까요? 얘도요,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지?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정책에서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럼 이제 준지대가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였죠? 50 몇 페이지더라? 56페이지. 얘가 56페이지였다면 지역지구 효과는요, 또 우리 요약지 보시면요, 얘가 정책이니까 79페이지요. 요약지 79페이지 펴봅니다. 79페이지. 자, 79페이지 폈습니까? 79페이지. 자, 79페이지 보니까 네 번째 줄, 괄호 3번. 지역지구제 효과 나왔죠. 그러면서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이거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약점은 79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지금부터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느 지역에 자, 공단이 조성됩니다. 공단. 공업단지, 산업단지죠. 이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호재죠. 예. 뭐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교통이 좋아지고요.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러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땅값 오르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늘어나죠. 공급 증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늘 공부해서 합니다. 지역지구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급은 무조건 장기. 얘가 바로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자, 앞에 거는 모두가 단기다. 단기는 수요를 움직입니다.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여기서 자, 공급을 증가시킨다. 저 건축하는데 이때는 건축비를 따지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세 가지. 첫 번째,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두 번째, 비용 증가 산업이죠. 세 번째가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자,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고 하니까 항상 건축비를 따지면요.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건축비가 하락한다. 모든 경우입니다. 이제 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축비 일정, 건축비 상승, 건축비 하락. 모든 경우를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여기까지도 3월달에 설명을 다 드렸고 암기를 쉽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상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효과는요. 먼저 주택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공급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분명히 3월달, 4월달에 암기부터 쉽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얘는 이제 제가 암기를 시키면서 반복을 시켰는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가장 쉽게 보잖아요. 먼저 공급이 증가된다고 했죠. 공급 증가.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무조건 증가. 얼마나 쉬워요. 공급은 무조건 뭐? 증가. 다음에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가격도 이제 같이 달리잖아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가격도 원래대로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상승한다. 건축비가 하락하면 주택가격도 하락한다. 똑같이 일정, 증가, 감소. 똑같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3월달 강의할 적에 일단 암기부터 먼저 하세요. 편하게. 그런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강의 유튜브에 있는 그래프가 3개나 지금부터 그래프를 3개를 전부 다 그려드립니다. 그래프 3개.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추가. 한 개 더 있죠. 뭡니까? 장기 공고곡선입니다. 자, long supply curve에서 LS 곡선입니다. 장기 공고 곡선입니다. 여기까지도 공부하자.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은 실제 기출은 출제가 좀 희박했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다주판사 모의고사 보게 되면 얘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또 출제에 선 문제 보더라도 여기까지 문제를 묻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어려지면요. 여기까지도 핸들링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본다면요. 결론부터. 비용 1등 산업이면 장기 공급은 수평선입니다. 비용 증가 산업이면 LS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비용 감소 산업이면 LS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지금부터 강의 더 보게 되면 그래프가 3개 나옵니다. 그래프 3개를요, 그대로 옮겨서 비교해 봅니다. 그래프 3개. 자, 그래프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비용 일정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가 비용 증가 사례입니다. 세 번째가요, 비용 감소 사례입니다. 자, 수요, 공급입니다. 균형각이야. 균형각.
자, 세 개를 똑같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어느 지역에 공단이 생기니까 동네가 너무 좋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요거 1번. 수요 증가, 동안 1번. 수요 증가.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그래프 아시죠?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움직이네. 1번, 뭐? 수요 증가. 똑같이 1번,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똑같이 1번, 수요 증가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이때 편하게 숫자를 볼까요? 수요가 100개 증가했다. 수요가 100개 증가했다. 수요가 100개 증가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1번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이죠. 가격 상승. 원래보다 양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더라. 얘가 2번.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더라. 몇 번? 2번.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더라. 2번. 가격이 상승하더라. 2번. 자, 지금까지 결국 수요가 증가하니까 1번. 그만큼 가격은 상승하더라. 2번. 여기까지는요, 똑같습니다.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가 전부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공급이 증가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건축비가 하락한다. 세 가지 모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공급을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비용 일정 산업이면 건축비가 일정하죠. 자,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수요가 증가하고 똑같이 공급이 증가합니다. 똑같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100개 증가하니까 공급도 몇 개? 100개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용 일정 산업이면 똑같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동일하게 증가. 얘가 바로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따라서 비용 일정 산업은 100개 동일하게 움직여요. 동일하게. 그 결과 자, 이제 경영점은요, 빨간 점이 되겠네요. 공급이 증가한 점이잖아요. 공급 증가. 그러니까 흰 점은 뭐지? 단기. 공급이 증가했다. 빨간 점은 뭐지? 장기. 그래서 자, 흰 점과 빨간 점 이어선이 있죠. 이어보자. 얘가 바로 LS 곡선입니다. 즉 장기 공급 곡선은 LS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경점은 빨간 점이 되고요. 요 점을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불변. 원래와 비교하니까 바로 양은 이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증가한다.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 불변 나왔네. 양은 증가했죠. 증가했잖아요. 양은 증가했다. 그리고 이걸 이은 것이 LS 곡선이고 무슨 모양? 수평선.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프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비용 증가. 이게 뭐죠? 건축비가 상승한대. 그러면 수요가 100개 증가한데 건축비가 너무 비싸요. 건축비가 너무 비싸면
얘보다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예, 적게 짓지. 적게. 그래서 50개만 짓자. 50개만. 얘가 뭡니까? 비용 증가산입니다. 증가산입니다. 그 결과 교인점은요, 흰 점에서 빨간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가격 상승했죠? 가격 상승했네.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양도 증가했죠? 양은 증가했네. 그대로 나오네요. 이어서 흰선, 빨간 점 두 개 이은 것이 바로 장기 공급 LS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 우상향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용 감소. 건축비가 하락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100개. 근데 건축비가 너무 싸면요. 이보다 많이 지어? 적게 지어? 많이 짓지. 그래서 200개를 짓자, 200개. 많이 지어. 이렇게 이만큼. 얘가 바로 비용 감소산입니다. 많이 지으니까 교인점은요, 흰 점에서 빨간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하락했죠. 가격은 하락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죠. 양은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은 것이 바로 LS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모양? 우하향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개 그래프를 전부 다 풀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요원형이 된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래프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해준 대로 어떻게 해요? 공급은 무조건 증가. 얼마나 쉬워요. 다음에, 자, 가격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고,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건축비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항상 공급은 뭐지? 증가. 그대로 증가 나왔습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해서 일정, 증가, 감소. 다 그대로 나왔네. 마지막으로 LS 곡선은요. 일정할 때 수평선, 증가할 때 우상향, 감소할 때 우하향이다. 이것도 어거지로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암기할 수가 없다. 편하게 정리하죠. 편하게. 한번 듣고 정리해버립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쉬워요. 자, 잘 따라옵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니까 곡선도 일정하네. 얼마나 쉬워요. 수평선. 건축비가 증가하니까 곡선도 증가하네. 무슨 모양? 우상향. 얼마나 쉬워요. 건축비가 하락하니까 곡선도 하락하네. 무슨 모양? 우하향.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면 수평선, 증가하니까 우상향, 감소하니까 우하향.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만 싹 바꿔서 보는 것이 모의고사입니다. 간단히 연습해 볼까요? 자, 지역지구지 효과에서 장기적으로 비용 일정 사례빈 경우에 장기 공고곡선은 우상향이다. 틀렸지. 수평선. 바로 결론을 묻거든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사례빈이면 장기 공급은 우하향이다. 틀렸지.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싹 바꿔서 묻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정리한 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맨 밑에, 그래프 밑에 표가 나오잖아요. 이 표가 바로 다시 이 표를 그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요약집 보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79페이지.
자, 직접 효과는요.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그러면 이제 장기 효과는 이제 기업번 2번 있죠. 기업번.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나왔지? 요거요. 일정하다면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장기 곡선은 수평선이다.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일정하다면 자 밑줄입니다. 주택 가치는 원래 상태 밑줄. 얘가 바로 불변이죠. 원래 상태. 두 번째 줄 밑줄하세요. 공급은 증가 밑줄.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괄호도 밑줄하세요. 장기 곡선 이꼴 뭐 수평선. 수평선. 그대로 나옵니다. 니은번요. 생산력이 상승한다면 상승 동그라미 상승. 예를 말죠. 증가선입니다. 비용 증가하면요. 가격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LS 곡선은 우상향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승한다면 밑줄 하세요. 주택 가치는 상승 밑줄. 가격은 상승하죠. 괄호 밑줄 하세요. LS 곡선은 우상향 밑줄. 다 그래프를 다 풀어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고급 이론이거든요. 가장 깊은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직접 효과 있죠. 미리 공부했습니다. 미리 깊이 있게 다 봤거든. 앞으로는요 그래프 안 그립니다. 안 그리고 그대로 뭐 공급은 증가. 가격은요 일정하면 일정하고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LS 곡선은요 일정하면 수평선, 증가하면 우상향, 감소하면 우하향 이렇게 정리해버리죠. 문제 볼 때는 그래프 안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79페이지 이 파트는 다음 주 공부할 적에는 이거는 건너뛸 거예요. 왜? 오늘 상세히 봤으니까. 여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입지선정과 지리직가론부터 정책까지 공부를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